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암외과 이성탁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제목은 턱관절 불안정 환자 치료를 위한 외익돌근 보톡스 주사요법입니다. 어쩌면 제목부터가 낯설기 때문에 외익돌근 보톡스 주사 환자가 많을까? 치과에 필요한 치료인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치과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분명히 쓸데있는 치료이고 턱관절 불안정 환자들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테럴 테로이드 머슬에 왜 보톡스 주사를 할까, 또 어떻게 주사를 할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고, 또 일반적인 치과 진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케이스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는 보톨리눔 톡신 A형 주사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사실 보톡스는 미국의 엘리건사에서 제조한 보톨리눔 톡신의 제품명입니다. 현재는 보톡스가 보톨리눔 톡신 A형의 대명사로 보편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보톡스로 말하겠습니다. 보톡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산, 외산, 다양한 종류들이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유로무스쿨라 정션에 작용을 하는데 엑손 엔딩에 있는 스네어 단백질을 손상시킴으로써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막에 융합되는 것을 막아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게 되고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보톡스는 임상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질환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시교정, 암건 경련, 근부 근이상, 비근기 질환, 하부 이정관 질환 등 정상적이지 않은 근수축으로 인한 질환에서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해결해 줌으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치과에서는 편두통, 턱관절 질환, 저작근 장애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치과계에서는 안면 미움 보톡스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인해 큰 결실을 맺었고, 또한 치과대학 교육에서부터 보톡스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보톡스 치료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가 각 학회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치과 의사들이 보톡스 치료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고, 실제로도 활발히 시술하여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료 세미나에서도 심미 성형 보톡스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톡스에는 턱관절 장애, 저작근 장애뿐만 아니라 미용 치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치료는 미용 치료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대중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용적인 치료는 근육의 마비와 근육량을 감소시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이마나 눈, 코의 주름을 없애고 과도한 근육 부피를 줄여주어 안모를 심미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이용한 근육성 사각턱 치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과에서 행해지는 미용 보톡스 치료이며 지금까지 심미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라테럴 테로이드 머슬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라테럴 테로이드 머슬은 테로이드 플레이트에서 시작하여 턱관절 원판과 하악 과두의 테로이드 포베아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라테럴 테로이드 머슬은 스프라이오드 머슬, 인테리어 다이가스트릭 머슬과 함께 입을 벌리는 개구근의 메인 근육으로 작용을 합니다. 라테럴 테로이드 머슬에 불안정하게 수축을 하면 관절 원판이 변이가 되고 앞쪽으로 빠지게 되고 하악이 전돌하여 습관성 탈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턱관절 불안정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불안정 상태, 즉 jaw instability는 교과서나 논문 등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료실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jaw instability에는 외익돌근의 수축으로 인한 습관성 탈구, 이센셜 트레머, 파킨슨 트레머, 멀티플 스클로로시스로 인해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jaw 트레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반복적인 근수축이 나타나는 오로만디블라 디스토니아, 무치약으로 인해 지각 능력이 상실되어 턱에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덴출로스 디스카지네지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jaw instability는 턱의 다양한 개구근, 폐구근의 불안정한 수축, 불균형,
이상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수축되는 근육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만디블라 디스토니아, 즉 OMD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OMD는 턱, 얼굴, 목, 혀의 근육이 이상적으로 수축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다음 환자분은 불수의적인 개구와 턱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현병력상 수년간 조절되지 않는 자동적인 개구로 고생하셨고 턱관절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신체 검진에서는 OMD뿐만 아니라 안검 경련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신경과에서 메이그 증후군으로 진단받으시고 OMD와 안검 경련에 대해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안검 경련에 대해서는 보톡스 치료를 하여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없어졌지만 OMD는 개선되지 않아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OMD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환자분은 라테랄 테로이드 머슬과 다이가스틱 머슬의 안테리어 밸리와 관련이 있는 조 오프닝 디스토니아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조 오프닝 디스토니아의 OMD와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턱관절의 DJD로 진단되었습니다. 보톡스 치료를 몇 차례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치료에서는 라테랄 테로이드 머슬에만 보톡스 주사요법을 시행하였고 그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었지만 증상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두 차례 더 초음파를 이용하여서 조 오프닝 디스토니아 관련 근육인 라테랄 테로이드 머슬과 다이가스틱 머슬의 안테리어 밸리에 보톡스를 주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TMJ에는 안스로텐센테시스를 하여서 턱관절낭의 삼철물을 드레이니지하고 투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분은 통증이 해소되고 조의 불수의적인 움직임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라테랄 테로이드 머슬과 주변 개구근, 폐구근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OMD를 개선하기 위한 보톡스 치료는 많이 연구되어 보고되고 있는 근거가 있는 치료입니다. 항경련제와 같은 1차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보톡스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디스토니아가 있는 근육을 감별하여 그 부분에 보톡스 주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OMD 이외에도 파킨슨으로 인한 트레머 치료, 약물에 의한 트레머 치료, 다양한 부분의 디스토니아에 대한 치료로 보톡스 치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축이나 경련이 있는 근육을 찾아 보톡스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주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군의 접근법, 구의 접근법으로 나눕니다. A 그림이 군의 접근법인데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흔히 하는 상악 리도카인 국소 마취 방법과 비슷합니다. 상악 제2대9치 디스탈에서 조인트 방향으로 접근하여 근육 내 주사를 하게 됩니다. B 그림은 구외 접근법인데 자이고마틱 아치 하방, 시그모이드 너치 사이에 주사를 하여 라테랄 테로이드 머슬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초음파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방향과 깊이를 알 수 있어서 주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코케시안보다 동아시아인들에서 막실라리 아테리가 라테랄 테로이드 머슬 외측으로 90% 정도 주행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동아시아인들에게는 군의 접근법이 막실라리 아테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치과의사들은 매일 군의로 접근하여 3차 신경 마취를 하기 때문에 군의 접근법에 대한 트레이닝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조금만 숙지하면 능숙하게 군의 접근법을 통한 외익돌근 보톡스 주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사진은 보톡스 주사를 하는 법을 익히려고 제가 얼굴 모형에 왁스를 붙여서 외익돌근 주사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악 7번 베스튜뷸 디스탈에서 콘다일 헤드와 막실라리 투베로시티 사이 방향에서 주사침을 자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전에는 반드시 흡인하여서 막실라리 아테리에 보톡스를 주입되는 것이 방지하여야 되겠습니다. 근육 내로 정확히 보톡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여러 별표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다음과 같은 인디비dual 3D 프린팅 스텐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크게 효용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주로 구강 내 접근으로 보톡스 주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근육 내 주사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가이드와 같은 주사 가이드를 만들어 볼까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혹시나 해서 정확히 근육 내 주사를 못하는 경우, 즉 근육 주변 주사에 효과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근육 내 주사를 한 경우와 근육 주변에 주사하는 경우 각각 주사를 하지 않는 군보다 의미 있게 근육신경 차단 효과가 있었고 근육 내 주사와 근육 주변 주사의 신경근육 차단 효과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입 방향과 깊이만 제대로 들어가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량은 두 개 다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과용량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구해 접근법입니다. 시그모이드 사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교합한 상태에서는 주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를 한 상태에서 주사침을 자입하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근육에 주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해 접근법은 사람에 따라서 피부에서 라테랄테로이드까지 깊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하여 자입하여야 되고 군내 접근법보다는 좀 더 깊이 주사침을 자입하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인에게서 막실러리 아테리가 주로 외측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막실러리 아테리 손상에 주의해야 되고 보톡스 주사 직전 반드시 아스피레이션을 하여서 보톡스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저희 외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군내 주사법을 사용하는데 익스트라오랄의 초음파를 사용하여서 자입점의 깊이가 시그모이드 나치 사이로 잘 들어가는지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주사침의 자입은 구강 내 접근법을 이용하고 초음파 프로브는 시그모이드 노치 사이에 두어서 구강 내로 주사침이 잘 들어가는지 그 부위로 잘 도달하는지 그 깊이를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하면서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보톡스를 외액돌근에 주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월 옆쪽에 살이 많은 환자들은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이 가끔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초음파 없이도 구강 내로 접근하여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OMD 환자나 습관성 탈구가 있는 환자는 개구근 중 하나인 다이가스트릭 머슬의 안테리어 밸리도 같이 보톡스 주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초음파를 사용하면 좀 더 정확히 근육 내로 주사할 수 있습니다. 라테랄테로이드 안쪽에 깊이 있는 근육이라서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사실 정확한 근육 내로 주사하기가 어렵지만 안테리어 다이가스틱 머슬이나 마스터 머슬, 템포랄 머슬과 같은 비교적 피부 하방에 위치한 근육은 초음파로 보면 쉽게 접근하여 주사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사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렇게 근육 내 보톡스 주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안전하게 주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치과 영역에서도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것이 치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메이그 증후군과 관련된 OMD 환자를 보여드렸는데 라테랄테로이드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환자분들 중에 파킨슨으로 인한 조 트레머로 내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불수의적인 조의 움직임으로 틀니가 지속적으로 탈락이 되어서 틀니 사용을 못하셔서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원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양쪽 라테랄테로이드 머슬에 한 번의 주사로 모두 조 트레머가 해소되어 더 이상 내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원인 없이 습관성으로 턱관절이 빠지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도 라테랄테로이드 머슬에 보톡스를 주사하여 증상이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분들이 습관성으로 턱이 빠지는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셔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액돌근 보톡스 주사가 습관성 탈구를 줄여주는 아주 좋은 치료인 것 같고 또한 탈구로 인한 턱관절 통증도 줄여주어 환자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분들은 무치약으로 인한 턱의 반복적인 탈구와 운동 이상, 떨림으로 인하여 내원하신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이 환자분들은 무치약 환자분들로 턱의 불안정성으로 기존 사용하시는 틀니도 자주 탈락되어 문제가 있고 틀니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보초를 해야 되는데 턱의 불안정성으로 인상체득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상태를 이덴출로스 디스카이네지아라고 하는데 무치약 환자에서 7에서 13%가량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잘못된 덴처로 인한 지각 이상, 발치로 인한 신경말단과 지조인대의 소실로 지각 상실이 나타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환자분들은 비교적 젊은 40, 50대 환자분들이셨지만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어 건강한 삶을 위해 치과 치료를 받으시려 하는 고령 환자분들이 증가할수록 이덴츄로스 디스카지아나 환자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이덴츄로스 디스카지아나로 인해 조 인사빌리티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기존 틀니를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은 구강 내 리해빌리테이션을 위한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데도 한계가 생기게 되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의 저하가 야기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의 구강장애인 센터로 내원하신 분들이신데 과거에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2급을 가지신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보철 치료를 받으시려고 내원하셨는데 보철과에서는 환자의 턱의 움직임으로 기존 덴처가 계속 벗겨진 상황이어서 임플란트 PKH를 계획하려고 저희과에 의뢰되셨습니다. 구강내과에서는 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양측 턱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아스로텐세시스를 위해서 본과로 의뢰되셨습니다. 환자분은 덴탈 임플란트 식리과 OMD에서 아스로텐세시스를 저희과에서 받으시게 되고 장기간의 무제약 상태로 이덴츄로스 디스카이네이자 상태였습니다. 환자 초진 파노라마 사진과 덴탈 CT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악의 영상이 구불구불하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CT에도 턱이 흔들려서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못하였습니다. 영상을 찍는 짧은 시간에도 턱이 불안정하게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영상을 찍는 것조차 어려우신 환자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모든 치과 치료에 앞서서 이덴츄로스 디스카지아나로 인한 조 인사빌리티를 해결되어야 나머지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내 접근법을 통해 양쪽 라테랄 테로이드 머슬에 보톡스 25유닛을 주입하는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이후 턱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해소되어 하악의 임플란트 식립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루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 술잔 파노라마 사진과는 다르게 턱의 움직임으로 인한 구불구불하게 왜곡된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턱의 불안정성을 치과 치료를 진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익돌근 보톡스 주사 치료는 단순히 트레머, 디스토니아, TMJ 디스로케이션 등의 증상을 해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구강 상태가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재건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치료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랫동안 구취부에 무제약 상태로 지내셨던 분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지지염과 보철물 하방, 2차 후식이 심하여 전악 발치 후에 전악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첫 내원 시에는 턱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악 발치 5개월 뒤 다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하악골이 떨리는 이덴츄로스 디스카지아나가 관찰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많고 알베올리 리지가 얇아서 고리식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턱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없어 외익돌근 보톡스 치료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보톡스는 국내 제품인 원더톡스를 사용하였고 보톡스 주사 이후 환자의 턱은 떨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되어서 이후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전악이 대부분 흡수되어서 네로리지 상태이므로 본그라프트가 필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레말본 그라프트나 일리악본 그라프트를 한 후에 5개월에서 6개월 뒤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지만 이 환자분은 디스카이네지아도 있고 여러 번의 치료를 하는 것이 번거로움도 있었고 신속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고리식을 하기 위해서 오스템에서 생산되는 싱글 메쉬 시스템인 오스빌더를 이용하여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 후에 레말본을 입자가 크게 분쇄한 다음에 제노그라프트를 섞어서 임플란트 주변에 그라프트하고 오스빌드로 그라프트를 감싸고 고정하였습니다. 턱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분이나 턱의 불안정성이 있으신 환자, 그리고 여러 번의 수술받기 힘든 환자분들에서 이 싱글 메쉬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 면에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자분은 전악에서 사이너스 리프트, 오스빌드를 이용한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동반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고령성이 만족할 만하게 잘 되었고 2차 수술 후 보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습관성 탈구, 조 트레머, OMD, 이덴츄로스 디스카이네지아와 같은 조 인사빌리티가 있는 환자들은
턱의 불안정 상태, 턱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경련, 그 자체로 통증, 불편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2차적으로 TM 조인트에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의치 사용 시 불안정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탈락하게 되어 의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과 같은 소수술뿐만 아니라 중치 치료와 같은 일반적인 치과 치료도 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 인사빌리티를 가진 환자분들에게 오늘 공부한 보톡스 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증상의 개선과 더불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위한 치료를 환자가 받으실 수 있게 되어 환자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익돌근 보톡스 주사 치료 공부가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유용한 강의가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